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이 있었죠. 이때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이 올해 이제 95세를 맞았는데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놀라고 그리고 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벌써 60년째 되는데 이분의 투자 철학, 그 다음에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의 매년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그의 말을 막 적어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찰리 먼거가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워렌 버핏도 어느덧 노쇠해가지고 이번에 주총에 보니까 사실 좀 걸음도 예전보다는 나빠졌고 목소리도 되게 나빠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편 좀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투자 철학, 삶의 방식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아이콘 회원님들에게 공유해 드릴 만한 것들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은퇴 선언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워렌 버핏의 아들과 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연말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모두가 이제 진짜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수지 버핏이라고 있죠. 이 딸은 아주 오랫동안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누가 대체할까? 대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날 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실제로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 사람으로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회장인데, 이 수지 버핏도 이 그렉 아벨이 굉장히 적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날 얘기를 했고요. 포트폴리오의 CEO들은 뭐 하나같이 이 그렉 아벨은 적정한 사람이다, 적절한 사람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고 지속적인 또 굉장한 투자의 전설을 서내려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그렉 아벨 부회장은 그 2023년도에 찰리 먼거가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워렌 버핏 옆에서 이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오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워드 버핏이나 수잔 버핏이 의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올해 95세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안목이나 그리고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를 고민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벨이 이 뒤를 맡게 되었고, 이 하워드 버핏과 수잔 버핏 모두 이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미국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버핏이 많은 얘기를 했죠. 버핏이 진짜 많은 명언을 남기고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고 책도 쓰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좀 좋은 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버핏은 회사를 분석할 때, 투자할 회사를 볼 때 손익계산서보다는, 그런 이제 결과치를 내놓은 손익계산서보다는 미래가치를 설명하는 대차대조표를 더 많이 본다고 해요. 대차대조표는 숫자로 장난치기가 어렵고, 이 사실 대차대조표 안에는 자산 항목이 있죠. 이 자산은 미래의 생산성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회사의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 자산의 크기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예를 썼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치 투자라는 것을 하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큰 철학하에서 60년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 부문 담당에 아짓 자인이라는 천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저는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AI가 좋고 AI가 혁신을 이끌고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죠.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을 아짓 자인이나 버핏이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짓 자인은 기본적으로는 AI가 보험과 위험 평가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AI에 대해서 꽤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는
뭐 열풍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버핏 역시 이건 약간 유머러스한 농담 같은 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AI가 개발되든지 간에 이거를 아직과 바꾸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핏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누구와 일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전 너무나 와닿는 말인데요. 아마 찰리 먼거나 그렉 아벨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 섹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이제 업무 환경을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들고 그 동료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렉 아벨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비관적일 때 우리는 최고의 거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안해동하지 않고 업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쌓여가지고 시장이 급락할 때 최고의 매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버핏의 얘기와 또 동일한데,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단순히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비즈니스를 소유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너무나 좋은 투자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 주총에서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이 딱 있죠. 그게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음 분기에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를 다들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너무나도 약간 가볍죠, 이 질문 자체가. 아무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여학생이 과감히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종목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해요. 되게 사람들이 그래, 저것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핏은 이런 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젊은 여학생에게 지금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재미난 답변을 합니다. 이것도 전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인데, 자신에게 투자할 때, 아끼지 말고 투자할 때 가장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탐욕과 증권사들의 공격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일 때가 있죠. 이때 이런 거품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같아요. 그리고 버핏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면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시기에 사고 팔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보 투자자 분들은 이 두 이야기만 잘 알고 내 자산을 관리를 해도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대가 운이 좋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도 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게 너무 전 따뜻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진짜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워렌 버핏의 다양한 철학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한 번씩 보시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